1982년 10월 잠실이 아닌 동대문 야구장 근처 어느 배난 반커텔람디오더. 잠시 후 그는 마운드에 올라 한국 시리즈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아무도 그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반커텔람디오더. 그해 24승 4패, 평균 자책점 1.84, 그리고 22나이.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은 기록입니다. 팬들은 그를 불사조라 불렀습니다. 몸이 부서져도 마운드를 떠나지 않는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의지로 그는 43년째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불굴의 의지와 변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무명 투수 1982년 10월 동대문 야구장 근처 어느 배 난 한 남자가 조용히 진통제 주사를 맞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먼저 3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실 그는 이미 국제 무대에서 이름을 알린 적이 있었습니다. 1978년 네덜란드 하를럼 대회, 호주전 선발승, 쿠바전 구원승, 모두 그의 손에서 나온 승리였습니다. 1979년 그는 태평양 건너 미국에 있었습니다. 밀워키 브루어스 산하 마이너리그. 성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스타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수많은 유망주 중 한 명이었죠. 그런데 1982년 고국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에 프로야구가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트리플 A 승격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그는 짐을 쌌습니다. 계약금 3만 달러. 당시로선 파격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만약 그해 한국에 프로야구가 생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합류한 오비 베어스는 그해 강력한 우승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삼성과 MBC를 꼽았습니다. 오비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가 미국에서 배워온 구질은 체인지업과 팜볼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타자들에게는 생소한 공이었죠. 슬라이더조차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타자들은 그 공을 보고도 무엇이 날아오는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1982년 3월 27일 오비 베어스의 창단 경기. 마운드에 오른 투수는 허리를 깊게 젖히고 무릎을 가슴 높이까지 끌어올리며 공을 던졌습니다. 완투승.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최초의 완투승이었습니다. 상대는 지난해 우승 후보로 꼽히던 MBC 청룡. 경기는 9대2, 오비의 완승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철순이었습니다. 동대문 야구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은 낯선 이름 하나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은 앞으로 한국 야구 역사를 뒤흔들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완투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2연승의 신화. 그 시작은 그 해봄부터 가을까지 계속됐습니다. 4월 10일 전주 해태전 9원승. 그날부터 9월 18일 대전 롯데전 완투승까지. 그는 단 한 번도 패배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22연승. 한국과 미국, 일본을 통틀어 단일 시즌 최다 연승 기록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까지도 이 기록을 넘어선 투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성적을 만든 방식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80경기로 치러진 그 시즌, 그는 36번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선발과 구원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던진 이닝은 224와 3분의 2, 팀 전체 이닝의 29.1%를 그 혼자 감당한 숫자였습니다. 오늘날 에이스 투수가 시즌 180이닝을 던지면 혹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박철수는 그보다 40이닝 넘게 단 한 시즌 만에 던졌습니다. 이닝이 끝날 때마다 그는 마운드에서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다음 타자를 향한 준비 동작인지 그저 숨을 고르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나오는 공은 타자들에게 낯선 무기였습니다. 미국에서 배워온 팜볼과 체인지업, 회전이 거의 없이 날아오다 뚝 떨어지는 궤적에 타자들은 방망이를 헛돌렸습니다. 그 시즌 그를 상대한 타자들의 평균 타율은 고작 1할 5푼 1리. 시즌이 끝났을 때 그의 최종 성적은 이랬습니다. 24승 4패 7세이브, 평균 자책점 1.84, WHIP 0.97. 그해 정규 시즌 최우수 선수는 당연하다는 듯 그의 몫이었습니다. 소속팀 오비 베어스는 정기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시즌 전 아무도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았던 팀이었습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그는 무적처럼 보였습니다. 동료들은 그가 마운드에 오르는 날이면 이미 이긴 경기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 같은 성적 뒤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균열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부서진 채로 던진 우승. 그 균열은 시즌이 거의 끝나갈 무렵 드러났습니다. 9월 29일 후기리그 우승이 걸린 대구 원정 경기. 8회 말 상대의 번트 타구를 처리하던 그가 삐끗했습니다. 허리였습니다. 그는 그 경기를 12회까지 완투했습니다. 허리는 더 망가졌습니다. 한국 시리즈가 시작됐을 때 그는 1차전과 2차전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3차전 그는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경기 전
구장 근처에 세워둔 밴 안에서 지인 의사의 도움으로 진통제 주사를 맞았습니다. 데포메드롤. 훗날 부작용이 알려지며 금지 약물로 지정되는 성분이었습니다. 4차전, 6차전에도 같은 주사가 반복됐습니다. 6차전을 앞두고 김영덕 감독이 직접 물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철수나 오늘 던질래? 아니면 하루 더 쉴래?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마운드에서 쓰러지더라도 던지겠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는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6회, 위기의 순간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끝났을 때 그는 무릎을 꿇은 채 동료들과 부둥켜 안았습니다. 오비 베어스, 프로야구 원년 초대 챔피언. 그러나 그 포옹의 순간 이미 그의 허리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다음 시즌, 그 대가가 찾아왔습니다. 1983년. 그는 단 한 경기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불과 1년 전 22연승을 거뒀던 바로 그 투수였습니다. 미국에서 수술을 받고 돌아왔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1988년에는 또 다른 불운이 겹쳤습니다. 구단이 마련한 광고 촬영 도중 왼쪽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습니다. 야구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찾아온 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마운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재활을 거듭했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에 팬들은 그를 불사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부러지지 않는 의지,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엇도 포기하지 않는 성격은 훗날 전혀 다른 얼굴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 트위스트, 그 다른 얼굴은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가 아직 연세대학교 2학년이던 시절입니다. 대통령기 대학야구대회 준결승. 그날 등판했던 두 투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던졌던 2학년 박철순, 뒤이어 던졌던 후배가 있었습니다. 경기는 졌습니다. 4학년 선배들은 후배들을 집합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박철수는 야구 배트를 들었습니다. 배트를 맞은 건 그 후배 한 명이었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선 채 10대를 맞았습니다. 배트가 부러질 정도였습니다. 속옷이 피로 물들 만큼 엉치뼈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후배의 이름은 최동원이었습니다. 훗날 한국 야구 역사에 나란히 이름을 남기게 될 두 사람. 하지만 이날 한 사람은 다른 한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박철수는 이 일에 대해 최동원에게 직접 사과한 적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22년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박철수는 이 일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최동원의 이름을 꺼내며 그는 자신의 커리어가 최동원과 선동열에 비해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겸손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가 가장 오래 침묵한 것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무엇도 포기하지 않는 성격은 15년 뒤 또 한 번 드러났습니다. 1994년 9월 군산 원정 경기. 패배 후 숙소에서 윤동균 감독이 선수들을 체벌하려 했습니다. 최고참이었던 박철수는 동료들과 함께 숙소를 떠났습니다. 전주역에서 흩어졌던 선수들은 대전역에서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양평의 한 콘도에 집결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동균 감독의 퇴진을 요구하는 자리였습니다. 박철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윤 감독이 옷을 벗으면 나도 같이 벗겠다. 17명의 선수가 이탈했습니다. 구단은 잔여 경기 몰수패까지 검토해야 했습니다. 결국 윤동균 감독은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가담했던 선수 대부분은 이후 조용히 방출되거나 트레이드됐습니다. 박철수만이 팀에 남았습니다. 그를 사랑했던 팬들의 서명운동, 그를 방출할 수 없었던 구단의 현실. 오비의 박철순이 아니라 박철순의 오비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같은 해 그는 자신의 은퇴까지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인생 안에 후배에게 사과 한 번 하지 않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부러지지 않는 의지. 팬들은 그것을 불사조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의지가 항상 옳은 방향으로 쓰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은퇴, 그리고 잠실의 마지막 밤 1995년 그는 41살이었습니다. 그의 정규 시즌에서 9승. 1982년 이후 개인 한 시즌 최다승이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목말 태우고 그라운드를 돌았습니다. 13년 만에 우승이었습니다. 이듬해 그의 마지막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은퇴 경기 날 상대팀 LG 트윈스의 타자들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형님께서 가운데로 던져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스윙 3번 하고 물러나겠습니다. 그는 거절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지켜온 마운드인데 거기서 장난질 치는 것 같고 그래서는 도저히 등판할 수 없다. 그는 진짜 승부를 던졌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허리를 깊게 젖히고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올리며 경기가 끝난 뒤 그는 마운드에 입을 맞췄습니다. 2022년 한 방송에 출연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동 사건이 있었으니 영구 결번을 얻을 자격은 없다고 생각한다.
영원한 영광이지만 부끄럽고 죄송하다. 22연승의 사나이가 스스로에게 내린 평가였습니다. 2026년 7월 잠실 야구장 44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마지막 올스타전이 열렸습니다. 이른의 그가 그 마운드에서 다시 한번 시구를 던졌습니다. 허리는 예전만큼 젖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은 여전히 홈플레이트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잠실이 사라져도 그가 던졌던 22개의 승리는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박철순의 이야기가 많은 팬들에게 기억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